빔 에듀케이션에 온 걸 환영합니다. 8회차에 이어 빔 현장 두 번째 이야기 들어가 볼까요? 이번엔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영국에 이어 빔 스탠다드의 명확한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건설 환경과 발주 방식에 따라 빔이 어떻게 사용되고 써왔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레이아웃 장비와 국내외 시공 시뮬레이션 관련 짤막한 동영상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재밌겠죠? 자, 그럼 1차적인 공사비의 초과 원인을 찾아봤는데요. 뭘까요? 아마 계약서가 아주 자세히 그리고 완벽히 되어 있다면 모를까 거의 대부분 글로 작성된 그 업무와 책임의 범위, 건축주가 생각하는 것과 그런 다름에서 오는 분쟁이 대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저가 입찰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를 시공사가 이미 떠안고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 시공사의 고품질 서비스는 당초부터 기대하기 힘들지 않았을까요? 여기 미국을 예로 보겠습니다. 미국은 1990년대 당시부터 건설업계의 2% 수준의 낮은 수익률을 초래한 최저 낙찰가 등으로 그 원가와 이익을 더 이상 낮출 수 없다는 그 한계에 내몰리는 문제를 겪었는데요. 바로 이러한 문제가 정부가 내셔널 컨스트럭션 골이라는 운동을 제안을 했고요. 생산성 향상과 첨단 기술의 적용이라는 그 혁신 방안을 민간 중심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종합 건설업 중심의 건설 사업 관리 방식, 다시 말하면 전 회차에 공부해왔던 CMR, 바로 시공 책임형 CM을 장려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2015년 당시 전체 미국 400대 건설업체 중 CMN 리스크 사업을 하는 회사가 31.3%를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에 보시죠. 다음에 그림을 보면 2009년 당시와 비교해서 유면 후 32개 주가 법제화할 만큼 급성장한 것인데요. 이는 공공공사와 달리 민간의 경우 생산성 향상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의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당초부터 그 존재 목적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공 전 설계 변경을 줄여서 공기를 빠르게 하고 순환 주기를 줄여서 모든 건설 제품을 가시화하는 목적, 이러한 단축으로 얻어지는 여유 시간은 더욱 최적의 대안을 만들어내도록 재투자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 속에 미국은 BIM을 선택했다는 것이 바로 강제로 쓰라고만 하는 한국 시장과는 대비가 됩니다. 자, 여기 DPR4라는 시공사를 사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국 20위권이죠. 대표적인 회사로 1990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이제 글로벌한 회사인데요. 수평적인 관계와 협업을 매우 중시합니다. Focus on what we do best라는 모토로 병원, 고급 오피스, 데이터 센터, 제약 제조 공장, 대학 교육 시설 등의 고부가가치 시설군의 집중 기업입니다. 혁신을 핵심 경쟁력으로 빔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뭐 진짜인지는 모르겠으나 연간 매출의 90% 정도가 기존 고객을 통한 계약으로 수주가 다시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는데요. 뭐 확인할 길은 없고요. 경영진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고객을 무엇으로 감동시키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무조건 싸게 한다고 건축주가 감동할까요? 여기 DPR사는 발주자에게 이익을 오히려 만들어준다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빔을 활용한 프리콘 서비스 계약이 바로 대표적인 것입니다. 설계 변경 요소를 제로화하고 거기에 대한 이익을 뽑아내는 것으로 얘네들은 이것을 빅룸이라는 데서 실시를 합니다. 진강현실의 현장 실사용, 공격적인 빔 키오스크, 자국산 레이아웃 장비, 트림블 토탈 스테이션을 말하는 건데요. 거기와 또 레이저 스캔, 이런 것들이 진작부터 사용이 되었고요. 또한 전 직원이 모바일로 정보 소통이 가능하도록 적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수행 빔 모델링을 비롯해서 종합 건설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특화된 그런 패키지별 시공을 직접 하기도 하는데요. 여기 대표적인 사례인 캘리포니아만 오클랜드에 위치한 페이션트 케어 파빌리온이라는 메디컬 센터를 함께 보시겠는데요. 2014년 준공되었고 지하 2층, 지상 11층, 병상이 베드수가 238병상이네요. 중축 건물인데요. 링 건설을 실현시켰다고 하는 그런 대표적인 건물입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그 IPD 팀이 있는데요. 당연하지만 빔을 통해서 가상현실 기반의 설계 및 시공, VDC라고 부르는데요. VDC를 접근하여 해결해 나아갔는데요. 각 모델들이 논리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모든 공유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하며 또 사용자가 한 요소를 부각하거나 변경하게 되면 해당 통합 모델 역시 연관된 모델들이 부각되거나 변경되는데요. 이런 DPR사의 IPD 팀은 이러한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 방안을 끊임없이 내놓고 있는 것이죠. 부재 하나하나의 변경에 많은 시간과 그리고 그것들을 통한 의사결정을 받아들이는 데 수일, 많게는 수개월이 걸리는 그런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이 VDC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아무튼 페이션트 케어 파빌리온 프로젝트 주 시공빔의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수량 산출 및 견적 등의 그런 단계별 실행과 또 MEP 코디네이션 제일 중요하죠. 그다음에 레이아웃 장비 사용과 시공성 분석. 네, 구체적으로 5개의 단순 카테고리 설정으로 크래시 체크만으로 약 14억 정도를 절감하였다고 하네요. 여기 이제 1번 보시면요. 커튼홀 앵커와 철골 구조재를 포함한 MEP의 체크를 염두에 두고 애초부터 모델링을 수행했다는 사실. 세심하지 않습니까? 멋지다고 생각하는데요. 또한 굴착 시 3D 스캔으로 도면과 다른 기존 구조재 그리고 지정물들의 현황 파악으로 약 7억 정도의 직접적인 원가를 절감하였다고 합니다. 부가적으로 이미 상세도와 제작 도면부터가 허가 도면에 포함되어 조기부터 설계도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가능하였는데요. 빔을 통한 사전 제작 부재들의 그 확실성은 현장에서 별도 검축 과정을 거치지 않고 조립되었다고 하였을 만큼 디지털 모델에 대한 그 소통과 또한 그 확실성을 가지고 시공빔을 출발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애플 캠퍼스. 네, 둥그렇게 생긴 게 참 신기하죠. 애플 캠퍼스 신사옥인데요.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 있는 건물로 올해 초에 아마 완공이 되었죠. 스티브 잡스의 기술과 혁신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작품입니다. 최초의 DPR사와 스웨덴의 스칸스카사가 조인트 벤처한 건물인데요. 건축주의 그 요구 자체가 상당히 혁신적입니다. 돈이 얼마 들던지 26개월 안에 끝내라고 했던 것인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어떠한 기술적인 요소들을 도입을 하건 보상해준다는 그런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공사는 100% 사전 조립과 제작 과정을 제한하였고요. 이를 위해 빔 도입은 사실 필수적이었습니다. 정말 가혹하리만큼 일 단위별 작업 관리로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낭비 요소를 아예 제로로 만들려고 무단히도 노력하였는데요. 공사비 한번 보실까요? 네, 어마어마하죠. 사옥 하나 짓는데 50억 달러. 한화로 환산하면 약 5조 5천억 이나 되나요? 감이 잡히시나요? 네, 그러나 GBC 사업 아시죠? 이 사업을 위한 한전부지 매입만 10조 5천억 원을 썼다는 사실. 이 사실을 보더라도 대한민국이 더 놀랍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만의 생각인가요? 자, 그럼 빅룸 소개해 드려야죠. 일단 초기 모든 협업의 창구는 바로 이 빅룸에서 시작됩니다. 타겟 코스트를 세우면 설계 변경 요소를 최소화하여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는 장소인데요. 기본적인 환경은 여러분들 아시는 빔룸과 비슷합니다. 규모가 좀 더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이 공간에는 IPD 팀들과 또한 그
IPD 팀에 딸린 그 여러 전문 서브콘 업체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룸에 들어오려면 정말 상당한 그 기술 제한과 경쟁을 통해서 들어와야 된다는 사실. 네, 이 비장한 모습들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과정은 풀 플래닝입니다. 어떤 일부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부분 모든 과정 등을 프로세스화하여 고도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논의하는 그런 장소가 되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원가 절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다음은 좀 생소하지만 빔 키오스크 보시겠는데요. 국내 빔은 뭐 현장 사무소 책상에서 근무하는 몇 명 요원들의 이제 전유물이 되겠는데요. 여기 DPR사는 현장 요원들에게 이런 대형 모니터가 주요 거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존재하게 됩니다. 물론 이동 가능하고요. 무엇보다 좀 튼튼하게 생겼죠. 더군다나 요즘은 클라우드의 시대니까 왠지 실시간으로 작업량이 통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메디컬 센터의 주요 빔 활용 목표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뭐 이것저것 다 하려다 보면 비용으로 인해 이제 포기할 확률이 큰 것이 바로 빔인데요. 여기 대략 5개의 핵심 사용 목표가 있습니다. 캠퍼스 부지이다 보니까 사용 중인 기존 건물과 더불어 공사 진행이 단절되지 않도록 패키지별 공사 중에 그 사이트 자체에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는 예측이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했는데요. 또한 기존 건축물 철거와 더불어 벌어질 도면과 맞지 않을 여러 불확실한 부분의 리스크 관리, 그 다음에 철근주의 인베디드 시공이 가능한지 우선 검토하는 것이 주 활용 목표였고요. 또 차량 경사료에 대한 검토와 터프하기 계획, 그리고 기존 건물부의 약 100여 개의 EJ 연결 부위에 대한 사전 정보 취득과 해결 방안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세부 적용 사항이 구체적으로 실행되었는데요. 미국 애들은 무슨 프로젝트든 이런 철저한 목표 설정과 매뉴얼에 의해 진행됩니다. 이는 빔 매니저의 역할이기도 하지만요. 결국 시공사나 CM사의 역량으로 판단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재밌는 표 하나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것이 고도 기술력이 근간이 되는 IPD 또는 시공 책임형 CM 발주 방식과 DBB 발주의 차이점을 제 나름대로 한번 설명해 보았습니다. 자, 발주처 입장에서 어떤 발주 방식을 선호하게 될까요?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시면 아마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3가지 동영상 보시게 될 터인데요. 먼저 레이아웃 장비 한번 보시죠. 미국 트림블사, 옛날 GPS 장비 등을 파는 업체였는데요. 지금은 이제 뭐 소프트웨어 인수까지 하는 아주 거대한 대표적 솔루션 기업인데요. 동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벽이나 프리즘 봉을 들고 이제 위치 기준점을 세팅을 하면 시공 좌표점들이 이렇게 포인트로 제공되어지는데요. 일일이 먹을 튀기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그 천정 같은 MEP 공사 시 정확한 시공도에 맞게 오차 없이 행거 등을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다음은 국내 상하 매니지먼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EJ4D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난 회차에 소개해드린 나비소스 타임라이너보다 훨씬 더 시각적이고 렌더링화된 시뮬레이션을 제공하는데요. 또 자세하지는 못하지만 공정 정보에 따라 계획 대비 실행 정보를 한눈에 비교 가능하도록 제공해주는 대표적인 국내 웹 서비스입니다. 별도의 유지보수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진행의 정도를 간단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건축주들로부터 호응을 받는 제품입니다. 미국 벤틀리사에서 제공하는 싱크로 프로 2018 버전의 소프트웨어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보여주기식 시뮬레이션이 아닌 상당히 전문화된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P6와 연동되는 프로그램으로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결과물을 만들어 제공한다는 점이 매력적인데요. 건설되는 부재의 상태를 자세히 분류하여 시각화되며 또 공정 프로그램을 통해 작성된 공정표의 오류를 더 빨리 체크가 가능하게 모니터링 및 최적화를 실행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업 투입 전 그 작업 반장들이 현장 사무실에 모여서 이렇게 브리핑하는 모습이 나올 터인데요. 격이 없는 미국적 그런 풍경 멋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옷을 보니 미국 5위권의 시공사 터너사인 것 같은데요. 아마 독일 모 기업에 최근에 인수되었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 건설 현장에서 빔을 도입한 이유가 뭘까요? 조달청에서 쓰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건축주가 지정을 했을까요? 글쎄요, 아닐걸요. 이윤이 떨어지는 전반적인 건설업의 위기, 바로 이 위기로 인해 시작된 것입니다. 생산성 향상과 기술력 확보가 되게 시급했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발주 방식도 변화되었습니다. 국내 공공시장도 이제 곧 본격적인 종합심사 낙찰제도 시행을 눈앞에 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늘 선진 사례인 시공사 DPR사 공부해 보았는데요. 앞으로 살아남는 기업은 누가 강제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만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빔을 통해 간접적으로 배운 것에 저는 이번 시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을 끝으로 작게는 개념적인 빔을 비롯하여 또 회차를 거듭할수록 그 스마트 건설에 대한 그 사항들을 한번 훑어보셨는데요. 1년 동안 재미있으셨나요? 네, 배려해주신 우리 무영CM과 또 아낌없는 관심으로 또 무료 9회차까지 달려주신 우리 임직원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온라인 빔 교육 기본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본부 김지산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